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각자의 서랍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단편집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10번째 서랍 열어드릴게요. 10번째 서랍은요, 우물안 올챙이 한 마리라는 작품이고요. 도형윤 작가가 썼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예요. 도형윤. 라디오 작가는 듣기만 해도 설레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제 마음을 포근히 적시고 곁에 친구가 되어준 것은 라디오였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흘러나오는 음악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며 DJ가 읽어주는 사연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주고 붙잡아준 라디오처럼 발걸음을 내딛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며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한민국의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작품 읽어 드릴 텐데요. 먼저 글을 쓰게 된 목적입니다. 22년을 살아오며 저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저만의 깊은 세계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 둘씩 얻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을 겪지 못하면서 때론 홀로 서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많되 해결하지 못해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살 충동까지도 왔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힘이 들 때는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느꼈고, 병보다는 약을 주는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시 한 편으로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위해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020 경자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행운이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삶으로 비유한 먼지 한 쌍이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은 힘들기도 벅차기도 하지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랑도 하고 정을 나누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진드기처럼 쭉쭉 달라붙던 먼지, 자석처럼 끈끈해져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쩜 그리도 좋은지 꼭 붙어서 방긋 웃어본다. 때론 티격태격 다툴 때도 있지만 언제 싸웠냐는 듯 다정한 포즈를 취한다. 삶이 이렇다. 아무리 싫어도 함께 있어야 하는 세상. 그렇게 헤어질 수 없기에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아등바등 헤매고 있다. 다음 작품은요, 우물안 올챙이 한 마리라는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주어진 일이 잡히지 않기도 하다. 이 날이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넋을 놓게 된다. 시련은 한 번쯤 찾아오는 법이라고 했던가. 나도 그 가시밭을 걷고 있다. 삶은 우물안 올챙이 한 마리와도 같다. 어디든지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을 헤매이는 작은 생명체. 귀엽고 예쁘다 하면서 가두고 있는 잔인한 우리를 보라.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이리저리 조종당하며 비극적인 끝으로 침몰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책상을 탁 치듯 야구 방망이로 쭉 날아오르던 공을 힘있게 치듯 자판 키보드 몇 글자를 톡톡 친다. 그리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던진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을 집어 엉뚱한 방향에 뿌리고 나서야 겨우 진정한다. 그러다 보니 온통 검은색으로 꽉 찬 머릿속이 흰털로 변해갔다. 충격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일까? 연필로 쓱 써지던 몇 글자가 삐뚤삐뚤해졌고 우리가 꽥 소리를 내듯 껄끄러운 목소리는 온 동네를 덮었다. 콜록대던 기침으로 몸이 피로해졌고 돌처럼 잘 굴러가던 세상을 멈추고 싶었다. 눈이 녹고 빙빙 떠도는 빙하 위 한 걸음 조각처럼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지익, 서류 봉투를 잘게 찢던 파쇄기 문은 쾅 닫히고 드넓은 공사장 바닥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조각 덩어리. 네 바퀴 굴러가던 물건 싣는 카트 속에 몇 상자를 올려놓고 질질 끌어본다. 물고인 웅덩이 피해 경사진 오르막길 계단을 올랐다. 골목 끝 엘리베이터에는 어둠의 공기가 가득했고 빗줄기를 볼 수는 없었다. 스르륵 닫히는 문에 끼일 때쯤 세모 버튼을 눌러야 겨우 열렸다. 청산의 사무실 안쪽에 고이 모셔놓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 발짝 뛰었고 생수를 목구멍으로 깊이 넣어야 겨우 가라앉았다. 벌컥 입안에 넣다 보니 캑캑 막혔다. 분홍빛을 띠던 입술은 그새 새파래졌다. 한없이 외쳤지만 고요 속으로 돌아왔다. 마치 힘껏 날리던 저 날카로운 붐메랑처럼. 결국 비스듬한 화살의 끝부분에 찔렸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한 의사를 찾고야 말았다. 손톱에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지우개 가루만한 때가 스르륵 떨어졌다. 잠시 침묵해졌고 깊은 고민 속에 빠져들었다. 거액의 세금처럼 무언가를 감당하기엔 어려웠고 벽에 꽉 잡히던 것은 풀어야만 했다. 일단 만나보기로 결정했고 잠깐 시간을 내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겼다. 휙 잡히던 밥줄도 끊어버렸다. 뒤뚱거리며 지렁이들로 붐빈 골목을 지나갔다. 도로 끝 창문을 열었다. 접수대가 어디에 있어요? 물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에 앉아 손님을 받던 여간호사가 축 놓인 몸에 반가운 인사를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저기 보이는 옆 건물로 가서 5층으로 가세요. 그 대답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또다시 전문가의 손길을 내주었다. 30분 기다림 끝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3번 방으로 가세요. 한 번 숨을 길게 들이쉰 후 문을 열었다. 철컥. 깊게 녹이 쓴 고리를 잡아당겼다. 흰 가운을 입은 어려 보이지는 않는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자연스레 인사를 나눴다. 30분이 흐르고 처방전을 받았다. 잠깐 쉬어보는 것이 어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툭 던져둔 한마디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왜 제가 그만두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멀쩡한데 멈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틀린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맞았기 때문이다. 위아래로 이리저리 끄덕였지만 눈앞은 흰 눈물로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참아 들 수 없었고 몸속에 파묻혀졌던 깊은 고인물을 펑펑 쏟아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똘히 생각했다. 다시 느꼈다. 삶은 우물한 올챙이 한 마리와도 같다고. 이리저리 떠도나 주변이 꽉 막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더 피곤하다. 마주칠수록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 이러니 해결이 안 되고 맴돌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해답을 찾길 원한다. 우물한 올챙이에서 성장하되 우물한 개구리는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삶이 버겁지 않도록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꽉 막힌 공간에서 힘차게 깨버리고 저 밝은 빛을 향해 두드리는 사람이 되자고. 동물을 불쌍히 여기듯 우리 몸을 잘 감싸주자고. 방황하는 순간에서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어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는 세상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본다. 네, 다음 파트는요. 글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은 빛이 되기를 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파트도 있는데요. 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시인의 작품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째 서랍도 열어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각자의 서랍, 첫 번째 서랍부터요, 10번째 서랍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작품 만나셨나요? 이렇게 책 제목처럼 각자의 서랍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더 알찬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씩 일부분들 좀 들려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도 도서관 일부에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도서관 방문하셔서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참여했던 이 각자의 서랍을 소개하는 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책, 어떤 책 소개해 드릴지 저도 고민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